안녕, 캣 전업이.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요즘 캣티즌들 사이에서 카디비의 재판이 난리야. 단순한 폭행 재판이 아니라 거의 SNS 스케치 코미디 같다는 반응이거든.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원고인 에마니 앨리스와의 다툼에서 시작됐어. 전직 건물 경호원이었던 에마니 앨리스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 복도에서 카디비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걸었지. 에마니 앨리스는 증인석에 서서 당시 임신 4개월 차였던 카디비가 자신에게 침을 뱉고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함께 손톱으로 뺨을 그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카디비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 첫 아이를 임신 중이던 카디비는 산부인과 진료를 보러 간 거였는데 경호원인 에마니 앨리스가 사생활을 침해하며 동영상을 찍었고 이 문제로 말다툼을 했을 뿐 물리적인 폭행은 전혀 없었다는 거야. 카디비는 당시 첫 아이 임신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에마니 앨리스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 한다고 생각해 화를 냈다는 거지. 에마니 앨리스는 카디비의 주장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어. 카디비가 자신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직업과 몸매를 조롱하며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함께 침을 뱉었대. 주먹을 한번 휘둘렀지만 다행히 맞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지. 하지만 결국 카디비의 길고 긴 손톱에 얼굴을 베어 성형수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에마니 앨리스는 폭행 및 구타 혐의로 무려 2,40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야. 생중계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간 카디비의 법정 증언은 7년이나 된 이 사건에 새로운 불을 지폈어. 물론 카디비의 팬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지. 카디비는 무대 안에서나 밖에서나 재치있는 입담으로 유명하거든. 그래서 가시캣이 재판 중에 캣터넷을 뜨겁게 달군 몇 가지 설전을 지금 바로 소개해줄게. 카디비가 증인석에 오르면서 재판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어. 필터링 없는 답변과 눈알 굴리기, 어깨 으쓱하기 같은 애니메이션 같은 표정까지 더해졌거든. 8월 26일 카디비가 증인석에 나타나자 변호사는 혼란에 빠졌어. 카디비의 헤어스타일이 전날과 완전히 달랐거든. 변호사는 이렇게 물었지. Yesterday you had black hair, short hair. Today it's blonde and long. Which one is your real hair? Or are they both real? They're wigs. Okay, sorry, I didn't know that. 같은 날 변호사는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로 카디비를 떠봤어. When you say there was a verbal altercation, Yes. do you know what the word altercation means? Like a conflict. Like a fight, right? It was like a verbal fight, but it didn't get physical at all. When I'm talking to you now, are we having a verbal altercation? We having, I'll say, a debate. 자신을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변호사의 의도를 간파하고 오히려 더 품위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수 위에서 상황을 정리해버린 거야. 카디비는 당시 사건에 대해서도 증언했어. 에마니 앨리스가 언쟁 중에 자신이 따라와 가슴과 가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주장했지. So I keep telling her, like, you need to back up. Back up. I'm thinking to myself, like, this girl's big. She's big, she got big black boots on. 8월 27일 법정에서는 더 뜨거운 설전이 오갔어. 변호사가 카디비에게 사건 당일 에마니 앨리스에게 했던 말을 물어본 거야. 카디비는 망설임 없이 답했지. I said, get the out of my face. Why are you in my face? Why are you recording me? Ain't you supposed to be security? 그러자 변호사는 한술 더 떠서 그 말을 법정에 있는 에마니 앨리스의 얼굴을 보고 직접 다시 말하라고 요구했어. Huh? Say it again. Say objection, Your Honor. You want me to say it to your face? 카디비는 당시 임신을 비밀로 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했는데 첫 히트곡 보닥 옐로우를 발표한 지 불과 7개월 후라 막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때였다는 거야. 저는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걱정됐죠. 제가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카디비는 당시 부모님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이어서 변호사가 원했다면 에마니 앨리스의 얼굴을 핥을 수도 있었냐고 물었어. 카디비는 이렇게 대답했지.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혹시 장애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카디비는 이렇게 답했어. When you're pregnant, I'm very disabled. You want me to tell you the things I can't do? Fine. What was your... 카디비의 재치있는 답변에 법정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어. 임산부가 몸이 힘든 건 당연한데 그런 뻔한 질문은 왜 하냐는 듯 받아치면서 변호사를 머쓱하게 만든 거야. 변호사가 왜 언쟁 중에 겁을 먹었냐고 묻자 카디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답했지. Because I'm pregnant and this girl's about to beat my Hello? 질문은 에마니 앨리스의 체격으로 향했어. 카디비가 에마니 앨리스는 자신보다 확실히 컸다고 하자 변호사는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었지. 카디비는 에마니 앨리스를 향해 손짓하고 자신의 눈을 가리키며 말했어. I mean, look. What is your basis? Are you saying she's physically bigger? I mean, I was 130 pounds at that time. So she's overweight, right? In your opinion. Did you make fun of her that she was overweight when you were there in the hallway?
I don't think so. Did you call her fat? No, I was calling her. 또한 카디비는 에마니엘리스가 자신과 키는 비슷했지만 경호원처럼 듬직한 체격이었다고 설명했어. 그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카디비는 이렇게 덧붙였지. 에마니엘리스는 좀 건물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생겼달까? 그냥 저보다 좀 더 발육이 좋으시네요. 캐티즌들은 카디비의 법정 증언이 코미디쇼보다 더 재밌다는 반응이야. 오늘 법정에 카디비는 SNL 같았어. 카디비는 기네스 펠트로 이후 증인석에 선 최고의 셀럽이야. 변호사는 카디비 때문에 법정 전체가 웃으니까 화가 났네. 여기서 돈 한 푼 못 받을 거 아는 거지. 9월 2일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에서 카디비에게 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어. I missed my kids' last week of school yesterday because of this. And I'm not even playing around. I will, even if I'm in my deathbed, I swear to God, I will say it in my deathbed. I did not touch that woman. I did not touch that girl. I didn't lay my hands on that girl. And with that being said, this time around, I'm gonna be nice. The next person to try to do a frivolous lawsuit against me, I'm going to countersue. And I'm gonna make you pay. Because this is not okay. 에마니엘리스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라고 해. 카디비가 소송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카디비가 질투심에 불타 한 스트릿클럽에서 바텐더에게 물담배대와 술잔을 던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 피해자인 바텐더 겸 인플루언서 자매 에드와 베디지는 자신들이 카디비의 전남편 오프셋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때문에 스트릿클럽 엔젤스에서 일하던 중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어. 당시 카디비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어. 그날 밤 클럽에서 카디비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4년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어. 카디비가 폭행 및 무모한 위험초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법원은 15일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지. 그 외에도 카디비는 두 피해자로부터 3년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어. 이 사건의 공범 2명 또한 유죄를 인정했지. 카디비는 유죄 인정 합의 덕분에 재판과 실형 가능성을 피했고 다른 10개의 혐의는 기각 처리됐어. 카디비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지. 저는 과거에 제가 저지른 몇 가지 나쁜 결정들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카디비가 자매 중 한 명이 당시 남편 오프셋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으면서 시작됐다고 해. 첫 번째 공격 당시 카디비와 일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바에 내리쳤다고 해.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자매에게 술, 병, 물담배대를 던졌지. 카디비는 법정에서 친구에게 이 싸움을 도와주는 대가로 $5,000를 제안했다는 사실도 조용히 인정했어. 카디비의 변호사는 두 아이 엄마인 카디비에게 요란한 배심원 재판은 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어. 카디비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는 거야. 카디비는 성명에서 이렇게 덧붙였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의 일부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엄마로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 습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모범은 저로부터 시작되어야 하죠. 이런 순간들이 저를 정의하지는 않으며 현재의 제 모습을 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퀸즈 카운티 형사 법원에서 심리가 끝난 후 카디비는 수십 명의 팬들과 법원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그야말로 진풍경을 연출했어. 이 사건이 겨우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2023년에는 더 화끈한 사건이 터졌어. 카디비가 라스베이거스 공연 중 자신에게 음료를 던진 관객에게 마이크를 집어던진 거야. 영상에서는 카디비가 던진 마이크가 팬을 실제로 맞췄는지는 불분명해. 하지만 경호원들이 음료를 던진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는 동안 카디비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외치는 모습이 담겨있지. 몇 주 후 이 사건의 마이크는 이베이의 경매에 올라 무려 99,000달러에 낙찰됐어. 판매자는 수익금을 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었지. 이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거의 2년 만인 올해 7월 마이크를 맞았다는 관객이 나타나 카디비를 폭행 및 과실 혐의로 고소했어.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원고는 카디비가 더운 날씨에 자신에게 물을 뿌려달라고 부추겼다고 주장했어. 처음에 카디비는 스스로에게 물을 부으며 이거 기분 좋네라고 말했고 이에 원고가 물을 뿌리자 갑자기 난폭하게 마이크를 던졌다는 거야. 문서에서는 이 행동은 해롭고 공격적인 접촉을 유발한 비이성적인 상황 악화라고 표현했어. 원고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와 평판 훼손 등을 이유로 최대 1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대. 카디비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 통쾌한 사이다일까? 아니면 아슬아슬한 시한폭탄일까?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알려줘. 엑소엑소 가식해.